근데 이 책의 두께는 500페이지입니다. 요 중에 서설이 76페이지고요. 네. 저기 나오는 굴절공학, 기상학, 기하학이 413페이지예요. 그 76페이지만 번역됐어요. 그냥 우린 데카르트를 갖다가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는 건가요? 영어로는 있습니다. 저 XY라는 변수를 처음 쓴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책만 보시면 과연 데카르트가 철학자 맞냐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철학책이에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잘 보시면 코페르니쿠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랑 티코 티코브라의 브라에라고 써 세 있네요. 사람을 비교합니다. 왼쪽 보시면 에비덴치오르 프로바찌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왜냐하면 티코브라에가 남긴 수많은 방대한 자료를 이 사람이 다 분석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도 안 맞아요. 코페르니쿠스가 논란거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관측 결과랑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등속 원운동을 가정했거든. 그렇죠. 그걸 깬 사람이 이 사람. 그렇죠. 타원 운동으로 바꿉니다. 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에 가깝기는 해요. 네.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아, 네네네. 타원인 거예요. 원으로 하면 안 맞아. 약간씩 원에서 빗나간 걸 보시죠. 저게 이심이라고 해서 이센트리시티. 예, 약간 진원에서 약간씩 벗어난. 예. 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심률이라고 그걸 하는데. 계산을 다 넣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오. 행성궤도를 여기다 다 넣으면 다 맞아요. 저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저걸 티코브라이가 관측을 한 거야. 뭘로? 아니, 어떻게. 눈으로. 아니, 핵심은 이거야. 무슨 매의 눈이야? 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음계가 있어. 우리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 아까 음계로 왜 시작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케플러란 분은 우주는 조화라고 생각했어요. 피타고라스 음계 안에서 움직인다. 완전 오도 2대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까 이용한 분, 이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심률 뭐 이런 게 타원궤도가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서 유명한 공식이 나옵니다. 한 바퀴 도는 주기의 제곱은 제곱은 장방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타원궤도의 가장 긴 부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만유인력 법칙까지 거의 목전까지 다 간 거예요. 실제 책이 저렇게 돼 있어요. 음표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행성의 운동을 갖다가 하모닉스로 지금 번역하는 거잖아요. 저기 보면 세턴 나오고죠. 주피터.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른문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아까 케플러가 저렇게 활발하게 좋은 연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역시나 종교전쟁의 비극적인 운명이 프라하에 닥칩니다. 야, 프라하 너만 어떻게 자유도시냐. 선택해. 우리 또 프라하 시민들은 보헤미아잖아요. 니들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냐. 그래서 아까 있는 그 프라하성 언덕 있죠. 네. 거기서 사신들을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사람을 던져버린다고요?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1618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네. 1618년에 30년 전쟁이 프라하에서 시작됩니다. 음. 이렇게 시작되면 더 이상 상문과 사상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대차게 또 받아친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오인 거죠. 네. 우리 갈릴레오 가문은 뭐 하는 가문인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왼쪽이 아버지 갈릴레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빈첸초 갈릴레이 아버지죠. 그다음에 아들 갈릴레오 오른쪽인데 잘 그 책 제목을 보시면 위에 디알로고라고 돼 있어요. 디알로고. 대화. 대화. 두 책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왼쪽은 빈첸초 갈릴레이의 디알로고, 오른쪽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디알로고. 디알로고. 왼쪽에 빈첸초 갈릴레이 직업은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인데 네. 그 피타고라스 음계의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해요. 아. 그러면서 새로운 음악을 제시합니다. 그 음악이 오페라입니다. 오. 오페라 만든 사람이에요. 우와. 이거는 그 미국 물리학계 APS에서 2015년에 특집으로 기사로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의 이제 1대2, 2대3 이렇게 했잖아요. 네. 우리 기타 치는 분은 하지만 그것만 되는 게 아니죠. 장력, 텐션. 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텐션을 어떻게 줬겠어요? 추를 답니다. 추를 달면 이게 스퀘어 루트 막 이렇게 비례. 이러면 이제 피타고라스가 제일 싫어하던 루트 이런 거 들어가면 싫어하거든요. 피타고라스는 네. 정수비의 시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수 들어가면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제곱을 시킨 거거든. 제곱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추 단 사람이 누구? 아들한테 시켜요. 아들이 그래서 무거운 거 떨어뜨리는 거 하잖아요. 오, 야, 와, 소름. 진짜 대박이다. 그 미국 물리학회 2015년 그 특집편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 대화편을 가지고 두 사람을 막 이 쌈박질을 시켜요. 한 사람을 갖다가 바보 멍청이로 만듭니다. 네. 이 과학자들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뭐 신선 노름하시 이야기 안 해요. 완전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옵니다. 와.
오페라와 중력의 법칙이 연결된 아니 이게 네, 그렇게 나. 막장 드라마인 게 맞는 게 막장 드라마도 관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아니 지금 저는 거의 아침 드라마급으로 가고 있어요. 네. 아까 보면 왼쪽에 아버지는 피타고라스를 깠잖아요. 네. 아들은 프텔레마이스를 깝니다. 까는데 자세히 진짜 보면 피타고라스. 교황을 갖다가 약간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금서가 되고 가택연금에 들어가죠.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도시전설. 없어요. 도시전설. 브레이트의 희곡 중에 갈릴레이의 생애라고 있어요. 오. 그 연극이 상당히 좀 사실적인데 거기 보면 그 연극은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 갈릴레오 선생님은 끝까지 항해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성문을 쓰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난해요. 이렇게 그냥 반성문 쓰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그 브레이트의 연극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영웅을 기대하지 마라.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게 아니고 영웅을 기대하는 사회가 불행하는 거라. 그러면서 비굴하게 은둔해요. 그 다음에 쓴 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쓴 새로운 두과학이라는 책을 써요. 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렛대 원리,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이 떨어졌을 때 뭐가 먼저 떨어질지를 하는 게 그 책에 나옵니다. 오. 그 책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뉴턴에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사마천이 그랬듯이 네. 갈릴레오도 그 치욕적인 삶을 선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트의 연극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제가 갈릴레오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오는 유명한 팝송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갈릴레오. 갈릴레오 피가로 많이 피코. 맞아요. 자, 퀸의 멤버 구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저게 진짜로 저런 본업이 저렇거든요. 본업이거든요. 본업이 저랬다고요? 네. 네. 브라이언 메이는 천체 물리학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다 이과생들입니다. 진짜 이게 그러네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퀸의 멤버 구성은 3명의 이공계생과 1명의 또라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브라이언 메이가 천체 물리학 박사고 영국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죠. 네. 라저 테일러가 이제 치과대학 졸업생이고 잔 디콘 베이스 기타 네. 전자공학도죠. 거기에 들어온 새 멤버 이름이 원래 파록 불사라였어요. 이게 파록 불사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아이돌 그룹 하려면 좀 안 됐잖아. 그러니까 가명을 쓰는데 이제 노래 중에 Don't Stop Me Now라고 있어요. 네. 가사가 되게 웃긴데 슈퍼소닉이 나와요. Speed of Light 광속. 그건 몰랐네. 그다음에 Define the Laws of Gravity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무슨 팝송 가사가 이래. 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미스터 파른하이트라고 부르지. 파른하이트가 이제 화씨 섭씨할 그렇죠. 때 화씨가 화씨죠. 파른하이트고 셀시우스가 섭씨인데 파른하이트가 세계 최초로 온도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온도를 정량화했죠. 네. 그 온도계가 수온 온도계, 머큐리 온도계입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머큐리라고 부르죠. 결국 이과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의 네. 수수께끼 같은 갈릴레오, 피가로, 마니피코를 이해해야 돼요. 자, 갈릴레오 아버지가 뭐라고? 오페라 만든 사람. 그죠? 오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마니피코. 이게 연결이 안 되죠. 네. 아까 앞서 두 책 있잖아요. 네. 그 두 책을 후원한 사람. 그 사람이 마니피코예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마니피코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어 사진 찾아보시면 로렌초 디 메디치가 나와요. 그 르네상스를 일으킨 메디치 가문의 수장 마니피코입니다. 와 이거 약간 지금 거의 퍼즐 맞추는 기분 아니에요? 영화 보시면 그 대목을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목이 오페라라고 네. 애들이 수없이 이야기해서 나는 오페라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실린 앨범 이름이 A Night at the Opera예요. 나는 오페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기서. 우와, 나인. 그러네.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과생들하고 어울리면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리버럴 아츠의 시대를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하신 단어가 연결을 안 시켰을 뿐이지 대충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받으면 어딘가는 한 번씩 그러니까 들었어요. 원래는 무지개 그림인데 하나씩만 배운 거야. 합쳐 보니까 무지개인 오 거지. 무지개야.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야기할 사람이 나옵니다. 데카르트 등장. 자,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네. 코페르니쿠스 시작된 것이 케플러라는 분이 보정을 했고 네. 갈릴레오가 최후의 딱 원피를 꽂으면서 그렇죠. 지동선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 믿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있지만 어쨌든 대세는 지동설. 어.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 지구를 움직이는가? 자, 이 책은 방법 소설이라는 책인데요. 네. 원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의 실험들인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등의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고. 근데 이 책의 두께는 500페이지입니다. 요 중에 서설이 76페이지고요.
네. 저기 나오는 굴절공학, 기상학, 기하학이 413페이지예요. 그 76페이지만 번역됐어요. 우와. 이 책이 1637년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살잖아요. 네. 네. 여태까지 한국에서 나머지 413페이지에서 한 번도 번역된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린 데카르트를 갖다가 철학자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최근에 이게 철학 개간지에 이번에 냈어요. 네. 이 이야기를. 이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왜 나온지부터 봐야 되죠. 방법서설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오거든요. 그 논거가 바로 저 413페이지에 달하는 굴절공학, 기상학, 기하학에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 저게 굴절공학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네. 인간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상하 좌우가 반대로 맺힙니다. 그쵸. 그런데 인간의 뇌는 똑바로다가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간의 뇌가 내 망막에 있는 신호를 고의로 왜곡합니다. 왜곡해야만이 제대로 보여요. 헷갈리죠? 네.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 예, 책에 썼잖아요. 그림까지 그려놨잖아요. 반대로 네. 맺힌다고. 여러 가지 논거가 있는데 안 읽어보시면 편중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버라처를 하는 말이 철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중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413페이지를 안 보고 지금 앞에 76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는 건가요? 영어로는 있습니다. 아니 영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왜 아무도 안 했죠? 그건 모르겠어요. 번역을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거 하기서 할까? 예, 하여튼 보시고. 그래서 기하학을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책이 건물을 주기리라 시절에 번역이 됐죠. 유클리드 기하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와 컴퍼스만으로. 거기는 좌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좌표계가 나오죠. 예, 네. 보면 Y, X 이런 거 보이시나요? 저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의심을 해야 되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의심을 하지 않은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점을 잡아야 되고 원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나오는 거죠. 우와.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원의 방정식 막 하면서 선을 그려가지고 지금 만나는 점 찾고 있잖아요. 저 XY라는 변수를 처음 쓴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쇄소에 갔더니만 XY가 많이 남더래요, 철자가. 그렇게. 그래서 이게 XY 도시 전설이니까 너무 믿기지 보지 마시고. 영어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XY 좌표계라고 안 배우고 안 배우죠. 칼테시안 코디네이션을 보다 보니까 코디네이션. 당연히 데카르트 좌표계로 이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좌표계를 만든 사람은 데카르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데카르트는 이거 해석기학을 만든 사람이고 해석기학을 만든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의심하는 것 때문에 방법적 회의를 하기 때문에 원점을 잡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철학과 과학을 분리하고 철학과 예술을 분리하고 과학과 역사를 구분하다 보니까 라파엘로가 재밌죠. 뭔지도 모르고 갈릴레오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 책만 보시면 과연 데카르트가 철학자 맞냐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철학책이에요. 근데 가나자와 공대야. 이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던 이유는 역시나 의심하는 나를 찾잖아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갖다 해야 되냐면은 신비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방법은 더 이상 MBTI나 별자리 보고 이 그렇죠. 인간의 기류학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미신이나 염력, 주술, 마법 그 시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벗어나려면 반드시 물건이 움직이려면, 물체가 움직이려면 직접적으로 누군가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염력으로 작용하는 이 마법, 원격으로 작용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로 움직인다. 이것을 기계론적 인과이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의 운동에는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근대적인 과학의 시작입니다. 데카르트는 그래서 이원론의 선구자입니다. 이런 도대체 저 하늘의 천문운행 법칙과 내일의 나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론. 믿지 않아요. 이원론은 배워요, 학교에서. 예,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데카르트는 이원론으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아스트롤러지, 점성술과 천문학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죠. 구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동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러니까 무엇이 움직이냐 이거죠. 자, 운동은 반드시 직접적인 충돌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는 뭔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가득 차 있는 물질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린다는 것은 회전 운동이죠. 그렇죠. 아까 회전 운동이 뭐라고 그랬죠? 소용돌이 보텍스. 보틱스. 그게 보텍스 이론입니다. 데카르트는 지동설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움직이려면 뭔가 움직이는 소용돌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보텍스 이론, 소용돌이 이론입니다. 와. 이게 데카르트의 보텍스 이론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첫 장에 말했지만 뉴턴이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 까는 과정도 역시나 유체역학으로 깝니다.
데카르트는 그렇기 때문에 진공을 믿지 않아요. 진공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꽉 차 있고 뭔가를 접촉으로만 움직이죠. 네. 진공을 믿었던 아저씨 파스칼. 파스칼도 과학자였잖아요. 네. 이 파스칼은 어떤 걸 하냐면은 공기의 무게와 액체의 평형이라는 건데 우리 진공을 증명하는 게 저 실험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하고 또 한바탕 붙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파스칼은 데카르트를 갖다 존중은 해요. 존중하면서 서로 비판도 하면서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다니는 파스칼. 그리고 아까 이 실험을 먼저 한 물이 아니고 수온으로 한 사람이 토리첼리, 갈릴레오 제자. 그래서 갈릴레오 제자. 토르도 압력에 다닙니다. 자, 그러면 진공과 꽉 차 있는 에테르에 대한 대결 한번 보시죠. 요 이제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소용돌이를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 네. 우리 이제 데카르트 선생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은 네. 데카르트가 어디서 공부를 했냐 과학을 역시 의대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에서 공부한 이 사람이 소용돌이를 갖다 어디다 쓰냐면은 책 순환로에 써요. 당신의 건강이 왜 하늘을 보고 있냐 거죠. 당신 몸 안을 보라 이거죠. 그 몸 안을 본다는 게 피지스예요. 피지스. 그 사물의 운동. 우리 피지컬이 좋다는 말을 쓰죠. 네네네. 그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네네. 그걸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 나투라이, 네이처, 그 자연 또는 네이처? 육체, 본질 뭐 이렇게 된 거죠. 피지컬이 좋다는 거는 피직스, 유체를 말하기도 하고 사물의 운동 법칙을 말하기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하늘을 볼 게 아니고 인간 안을 보는데 유체 체액들이 제대로 순환하면 문제가 없다고 믿었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체액 순환. 그래서 이것을 피지올로지라고 합니다. 들어봤는데? 피직스의 생리학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아까 점성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더 의학에 가까운 생리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게 피지올로지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데카르트부터 나오는 거예요. 데카르트 시절 이전부터 있었긴 했지만 데카르트가 본격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지올로지의 어떤 생리학적, 의학적 전통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의사 후배가 있어요. 케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르봉 왕조의 왕실 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경제표라는 걸 만듭니다. 저 진짜 이코노믹 네, 네요. 네, 이코노미인데 어떤 거냐면은 인간의 몸이 체액 순환으로 건강해지듯이 네. 국가 경제는 재화가 잘 순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중간에 보면 레버뉴라는 단어 보이세요? 네네. 저게 프랑스 말로 서큘레이션 순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보텍스 소용돌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순환 구조를 잘 보실까요? 왼쪽에 프로덕션 나오시죠? 네. 농업의 예를 들었어요. 네. 농부가 생산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 팔겠죠.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소비자가 소비를 합니다. 네. 그럼 그 지불한 돈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해에 농부의 생산력의 기초 자금이 되는 자금이 거예요.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걸 레버뉴. 우리가 뭐라고 어. 그러죠? 매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부라는 것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 순환을 잘 시켜. 돈은 돌고 도듯이 재화가 순환되는 구조로 해석한 사람이 프랑스 의사 케네.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번역해 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피지오크라시라고 부릅니다. 데모크라시는 아시죠? 네. 민주주의. 데모스, 민중에 의한 크라시아, 통제, 지배를 데모크라시라고 해요. 네. 자, 피지오크라시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피직스에 의한 지배, 통제. 근데 이걸 사전에 쳐보세요. 중농주의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제학 책에 중농주의라고 돼 있어요. 와 진짜로? 황당한 거죠. 물론 이 이제 케네가 설명을 농업으로 설명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피직스에 의한 피지올로지의 관점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데카르트나 케네를 모르면 네. 그냥 중농주의만 가지고 경제학 책을 배우면 갑자기 농자는 천하제보대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제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경제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자, 피지오크라시를 갖다 정확하게 이걸 라틴어니까 일상용어로 설명해 주라고 하니까 했던 말이 레세페어라. 저게 뭐냐면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이건 번역이 자유방임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서 시장 경제의 시작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경제까지? 나중에 제가 케인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케인스 이야기 나온 것도 다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학에서 왜 유동성이란 말이 나오죠? 리퀴더티라는 말. 유체학이 고전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방정식들을 유체 방정식에서 많이 썼어요. 와. 근데 경제학 책에서는 그까지는 안 나오지만 다른 책들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유체역학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시 우리가 오늘의 키워드는 보텍스 소용돌이니까 네네네. 지구가 맞아요. 돈다. 네. 지구가 도는데 도는 거는 반드시 뭔가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직접적인 충돌이 되려면 우주를 가득 채운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이 소용돌이 쳐야 되니까
그 소용돌이를 보텍스라고 그걸 보텍스 이론이라고 부르겠다. 네. 까지. 자, 그다음 보실까요? 이것들을 갖다가 깨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커피하우스부터. 혹시 심포지움이라는 단어 아세요? 심포지움. 심포지움? 우리 심포니, 심퍼시 다 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오는 마시다. 치료. 같이 술 퍼마시는 게 심포. 같이 향연이라고 부르는 게 플라톤의 향연이 원어가 심포시예요. 향연 읽어보시면 둘이 술 마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술을 마시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방정식을 풀기는 조금 데카르트 학문을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하루에 한 1리터 마셨다고 그래요. 1리터요? 네. 맨정신으로 살고 있는 저기 물론 이제 희석해서 먹었대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 보시면 계속 와인으로 독일 가시면 맥주로 다. 아, 그렇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맑은 물이 더 귀하던 시절. 근데 커피가 전래되면 달라집니다. 커피가 되면 맨정신에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커피하우스가 탄생되면서 여기서 모든 정보들이 교환돼요. 런던 왕립학회가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있죠. 그 다음에 런던 증권거래소도 여기서 시작돼요. 로이드라고 하는 우리 보험회사. 커피하우스가 너무 난립하니까 자기들도 차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는 선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배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 보상금 문제를 갖다가 빨리 여기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로이드의 커피하우스에서 로이드 보험사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소드비나 크리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귀족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품들을 갖다가 경매로 팔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매회사가 된 거예요. 유튜버 같은 경우도 차별하려면 과학 유튜버 생겨야 돼, 뭐 동물 유튜버 생겨야 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다양성이 있잖아요. 있죠. 예. 지금의 SNS 발달 상황하고 커피하우스는 똑같습니다. 이때 시스템은 1페니만 내면 하루 종일 리필이었어요. 우와. 아, 너무 좋다. 여기서 모든 식견들을 갖다가 자기가 키울 수 있어서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여기 모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런던 왕립학회가 왼쪽에 보일이라는 오른쪽은 이제 다른 사람들 망원경 볼 때 이 사람은 현미경 개발한 로버트 훅 저거 보시나요? 저게 진드기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저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손으로 계속 동판으로 찍어낸 거 출판을 한 겁니다. 출판. 네. 이것들이 나오니 영국 런던 왕립학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 이게 보면 데카르트의 그 말. 의심하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리고 관찰과 실험적 결과가 이론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과 과학적 결과는 항상 매치하는. 그러니까 실험으로 보는 것이 또 다가 아닌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입증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슬로건이 된 거예요.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를 너무나 신봉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요런 사람입니다. 알겠다.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올해 우리는 뉴턴을 또라이라 부를 수 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